내가 타던 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잘 안 내려와 이게. 차라리 중고로 가서 연식을 낮출 수 있지. 차의 어떤 크기는 잘 안 내려온다고. 이게 사람 심리야. 왜 20만 킬로대 구스가 팔리겠어?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차를 안 사? 혹은 내가 작은 차를 사? 이거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더 추앙받고 높은 가치를 가졌다라고 평가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 대표님, 요즘 길거리나 SNS 보면 고급 승용차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카푸어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카푸어가 많아. 네. 카푸어가 뭐야? 본인의 소비에 맞지 않게 무리하면서 차를 끄는 사람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소득의 몇 프로를 타야지 카푸어가 아니지? 한 20-30% 정도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구만. 나는 카푸어구만. 카푸어가 일단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대사회가 어떤 사치에 대한 가치를 올려주는 거는 SN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예를 들어 내가 뭐 람보르기니를 샀어. 절반은 내가 정말 차를 좋아해서 산 거고 절반은 외부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산단 말이야. 차라는 게 비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외부에 보여줄 목적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창고에다 차를 보관해. 차 관련 사람 시켜가지고 닦아. 창고에 있어 차들이.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간혹.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차라는 게 나의 그 가치를 좀 대변해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런 게 이제 SNS를 통해서 좀 더 증폭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좋은 차를 사서 자랑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차를 끌고 가서 너를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탁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탁 올려놓고 제네시스 써있는 거 이런 거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SNS가 있으니까 그냥 사진 딱 올리면 수만 명한테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랑의 가치가, 이 사치품의 가치가 예전보다는 훨씬 커졌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까지 있냐면 자기 차가 아닌데 계속 자기 차처럼 사진을 올려. 나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 있거든? 계속 남의 차를 가져다가 계속 올려. 자기 차라고 올리고. 그 들통나지 않나요, 어차피? 근데 어차피 직접적으로 아는 우리 같은 사람들 알지. 제 차입니다라고 쓰진 않지만 누가 와도 자기 차처럼 올려. 차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을 SNS로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SNS라는 게 뭐 우리가 실제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불특정 다수한테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요즘에. 그래서 좀 사치의 가치가 SNS 때문에 좀 커졌고 그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치가 좀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평균 소득 어차피 나와 있어. 국민 총생산은 나와 있어. 한 국민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미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평균치가 있다는 건 뭐야?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지만 그 중간이 가장 많다는 얘기야. 그럼 사실 우리의 어떤 소득 수준은 출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비슷해. 특히 뭐 직장인들 이런 사람 다 비슷하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비싼 차를 막 비싼 할부금을 내면서 타고 어떤 사람은 뭐 준중형 차를 타.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아반떼를 타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치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 어떤 자기가 아껴놓은 돈들을 뭐 적금도 해서 뭐 종잣돈도 만들고 이런 희생을 할 줄 알고 좀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야.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거든. 또 가장으로서 내가 카니발을 사.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지만 내가 카니발을 사. 그래서 남은 돈으로 갑자기 내 도박을 해. 그럼 미친놈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은 돈으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쓰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금을 하고 내가 또 가치 있는 어떤 학문을 뭐 배우고 이런 데 쓴다 그러면 이 사람 사실 멋있는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회적으로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카니발을 타고 온 사람과 벤츠를 타고 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벤츠를 의뢰하는 게 현실이야. 이런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나도 그래. 나도 어쨌든 간에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내가 카니발도 하나 있어. 확실히 내가 어딘가를 갈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지만 10번에 한 번 정도는 어딘가 매장을 갔거나 내가 뭐 차가 보이는 주차 공간에 갔을 때 대우가 좋은 차를 타고 갔을 때 람보르기니 지금 내가 타고 갔어. 그쵸. 내가 우르스를 타고 갔어. 그때의 대우하고 카니발을 타고 갔을 때 대우하고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현실이거든. 물론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내가 자존감이 높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깨고 갈 수 있지. 하지만 불쾌한 건 사실이야. 내가 실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다. 내가 카니발을 타고 한번 청담동 스테이크를 한번 간 적이 있어. 네. 그때 카니발을 한번 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카니발을 끌고 갔다? 발렛 아저씨가 나오더니 그 건물 스테이크밖에 없는 건물이야. 네. 거기 지하철에 딱 들어갔어. 발렛 맡기려고 1층 주차장에 탁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디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희가 여기 왔으니까 스테이크 왔죠?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럼 내리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참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 하더라고. 스테이크 단독 건물이야. 네. 내가 거기 갔어. 그럼 내가 스테이크 썰러 왔겠지. 그렇죠. 근데 나한테 어디 왔냐니. 그런 것들이 가끔
가끔 있다 현실적으로.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뭐 마이바나 내가 뭐 벤틀리나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람보르기니 타고 갔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원래 퉁명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오는 나의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카푸어를 더 양산하는 어떤 요소들이 되지 않나. 사회 분위기가 좀 건강하고 좀 그러면 준중형 차를 타고 뭐 경차를 타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자제력을 되게 높이 사고 우리가 당신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리스펙해.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 카푸어들이 확 없어질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 그러면 사실 점점 더 양산된다고 봐야지. 자, 그리고 카푸어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너가 집을 사. 그러면 현금이 예를 들어 1억짜리 사면 몇 프로 있어야 될 것 같아? 20% 정도? 10%? 그치, 뭐 20%는 너무 적고 20, 30%는 있어야지. 네. 현금이. 자, 그럼 너가 차를 사. 네. 이 PD가. 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 네. 자, 현금이 몇 프로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대출의 개념이니까 20%? 자, 우리 회사도 이 자동차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야. 금융 에이전시니까. 자동차 대출은 이 자동차의 DB 값이라는 게 있어. 캐피탈에서 정해놓은 거야. 그 금액까지 해줄 수가 있어, 법적으로. 그 금액이 몇 프로냐면 너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우리가 5,500만 원을 줄 수 있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500만 원이 더 붙네요. 5,500원이 왜? 너가 이전 등록비가 없을 수도 있잖아. 너가 보험료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DB를 좀 더 높게 잡아놨어. 캐피탈에서. 그래서 너가 원하면 5,500만 원까지 너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는 10원도 없어. 근데 신용은 좀 멀쩡하고 네.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3개월이 됐어. 급여 3번 받았네? 네. 이거 갖고 오면 합법적이야. 합법적으로 대출 승인이 나와요. 캐피탈에서. 그러면 너는 와서 10원짜리 하나 없이 계약서 하나 쓰고 바로 차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왜 카푸어가 많아지냐? 예를 들어 너가 좋은 마음으로 경차를 사러 갔어. 1,000만 원짜리를 보고 왔어. 네. 경차를. 뭐 900만 원짜리 거 보고 왔어. 신차급 경차. 나는 카푸어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딱 중고차 딜러를 만났네. 그럼 딜러가 얘기하지. 선생님. 레이는 이렇게 좀 피곤하고요. 가끔 누워서 쉬기 때문에 다치실 수 있습니다. 500만 원만 더 보태시면 특히 준중형 차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 아반떼가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36개월 나누면은 10만 원 정도만 더 내도 아니 뭐 5만 원만 더 내도 되네? 뭐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 네. 그래? 한번 볼까? 본단 말이야? 사장님 500만 원만 더 보타면 소나타를 볼 수 있습니다. 소나타 한번 볼까? 또 보게 된다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또 500만 원만 더 보태면 이제 그랜저를 볼 수 있어. 그랜저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 뭐가 부담스러워? 한 달에 5만 원만 더 내면 되는데 또 그만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그쵸. 스타벅스 몇 번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봅시다. 또 그랜저 보면 이제 어깨뽕이 좀 올라가지 사람이지. 뭔가 좀 된 거 같고. 그랜저 딱 보고 있으면 또 500만 원 더 보태면 이제 뭐 대형차로 제네시스를 볼 수 있고 거기서 또 500만 원 더 보태면 이제 수입차를 볼 수 있고 500만 원 더 보태면 이제 수입차 중에서도 큰 차를 볼 수 있어.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정상까지 간단 말이야 사람이. 그 다음 다시 내가 차나 한번 봐야지로 봤어. 이제 경차 타러 가려고 그러면 이게 딱 눈에 보잖아. 그 차가 그렇게 쿠져 보일 수가 없어 갑자기. 내가 타던 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잘 안 내려와 이게. 차라리 중고로 가서 연식을 낮출 수 있지. 차의 어떤 크기는 잘 안 내려온다고. 이게 사람 심리야. 왜 20만 킬로대 에쿠스가 팔리겠어? 20만 킬로대 에쿠스 지금 얼마인지 알아? 59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해. 20만 킬로짜리를 탄 걸 사는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밖에서 봤을 때 에쿠스잖아.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쵸. 500만 원이면 레이 중고 사기도 힘들어. 그럼 이걸로 레이를 살 거냐 에쿠스를 살 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사람들은 에쿠스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는 다시 돌아왔는데 대출의 과정이 너무 쉬워. 자동차는 차가 이제 좋아 보이네. 이거 내가 사인만 하면 돈 안 주고 사는 기분이 들거든.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 그렇단 말이야? 사인만 하면 된대. 당장 지금 현금 많이 없는데? 그냥 가져가래. 그럼 딱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이제 한 달 뒤부터 현실이 오는 거지. 할부값이 나오고. 그쵸. 또 차라는 생기면 이제 뭐가 늘어나냐. 일단 기름값을 내야 되고. 20대 때는 또 보험료가 많이 나와요. 보험료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자, 기름값, 보험료. 그리고 또 늘어나는 게 뭐냐면 기동성이 좋아지잖아. 내 주변에 20대면 차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아. 그럼 내가 좀 더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차 샀다 SNS를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한 번 나가고 두 번, 세 번 나가게 돼요. 또 여자도 한번 내가 만나면 드라이브 한번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늘어나면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 실제 내가 할부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는 소비가 한 플러스 100만 원 정도 돼.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소비가 커진다는 거지. 그래도 행복해 당장은. 이 차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뭔가 우와 뭐 이런 반응을 해주는 것들이 중독성이 있거든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의 반응에 대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차가 그게 되게 강한 사치품 중에 하나야.
좋은 차 사면 어때 봤어? 야, 차 한번 보자. 이런 피드백이 오잖아.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카푸어가 되게 쉽지. 그냥 눈에만 보이지 않다 뿐이지. 어떤 사람은 소비를 절제하고 돈을 모으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소비를 늘리면서 뭔가 다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을 거고.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날 수가 없겠지, 당연히. 이걸 알면서도 중독이 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차값을 못 내면 어떻게 돼? 이제 채권자들이 와요. 이제 캐피탈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 차를 뺏어가. 공매를 하지. 그렇다고 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공매를 하면 내가 원래 차 팔 수 있는 차값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보통 낙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할부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할부금은 그대로 나한테 와. 그리고 내 신용은 이미 불량이 돼버려. 그럼 이제 내 남은 그 할부금도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이미 신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 내 경제활동이 이제 힘들어졌어. 한번 이 나락에 오게 되면 참 그래. 이걸로 다시 일어나기가 가능은 하지만 편치 않지. 쉽지 않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게. 가능해? 쉬워. 어렵진 않아. 어렸을 때는. 충분히 깨고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되게 편하진 않아. 그리고 차 탔던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빛났던 순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처지와 너무 대립되고. 그래서 딱 이제 500만 원 모아서 뭘 사? 20만 킬로 에쿠스 그때 딱 사는 거야 이제. 합리적인 이제 카푸어가 되는 거지. 비교적. 알았지? 7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사다가 카푸어가 한 번에 맞고 나니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다음 대책으로 500만 원짜리 이제 에쿠스를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들이 팔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카푸어가 많아진다 이런 현상은 되게 안타까운 현상이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SNS나 뭐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운 건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차를 안 사, 혹은 내가 작은 차를 사, 이거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실 더 추앙받고 높은 가치를 가졌다라고 평가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 그만한 절제력과 어떤 목표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당당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당당해야지. 그렇지만 내가 어떤 능력보다 좀 더 좋은 차를 사는 이런 좀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는 문화는 좀 없어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좀 남자를 볼 때 뭐 차 키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키가 뭔가 이런 걸 좀 봐주고 좀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